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한 사람의 가수가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임영웅 아티스트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임영웅 현상이 생겼다는 걸 이제 언론과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팬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학술대회 주인공이 된다는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팬분들께는 제가 전해드렸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언론을 통해서 이제 기사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인기에 대한 학문적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대중음악학회와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서 오는 3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 3층 중강당에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주제로 한 정기 학술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그전에는 이제 포스터가 SNS상에 이제 공유가 돼서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렸던 한국대중음악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게시판에 이제 그런 학술대회를 연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전해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셔서인지 기사가 좀 더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대중음악학회에서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나 인기 가수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이 됐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진단을 한 거죠. 학회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온갖 담론이 기사와 책의 형태로 생산이 됐으나 이런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영웅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 책을 쓰기 전에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주제로 한 논문들이 많다는 거는 알았어요. 이미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들이 임영웅 아티스트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다기보다 그 논문들은 주로 어떤 거냐면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덤을 연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적인 측면에서 혹은 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팬들이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게 볼 수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논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정작 임영웅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은 제가 최근엔 안 찾아봤습니다만 여기 지금 학회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진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드물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높이고 이거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그런 아티스트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고무하고 지금까지 팬덤 연구에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연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던 논문은 그런 논문들이 주로였거든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임영웅 현상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임영웅 아티스트 팬에 대한 학문적, 산업적 연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팬덤 연구에 한정되어 있는 현재 연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여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가 여전히 미스터 트롯인 이유, 트로트의 장르 수행과 임영웅, 음악적 관점에서 바라본 임영웅, 탈관습적 음악 양상을 중심으로 아마 이거는 지금까지 임영웅 아티스트가 해왔던 음악적인 발걸음이 이전에 다른 아티스트나 다른 가수가 걸어왔던 것과 아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웅의 탄생, 기사로 본 임영웅의 서사와 담론, 임영웅 노래의 저작권 현황과 영향력 분석 등을 주제로 오후에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재근 평론가님이 좌장으로 해서 또 토론도 이어지는 그런 스케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분들, 영웅시대의 등장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긴 했었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현상을 이끌어낸 사람, 이전에 없었던 걸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음악적인 모습을 걸어왔는지를 학술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사실 학술대회가 보도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도 교수님도 계실 테고 뭐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학술대회가 의학적 성과로 외국에 상을 받지 않는 이상 언론의 기사로 나오는 경우도 없고요. 한 아티스트를 연구하는 그 논문이나 학술대회에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것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거의 최초가 아닐까. 거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전에 제가 다 훑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있었던 한 20여 년간 봐왔던 제 느낌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저기까지 간다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저게 가능하다고? 계속 물음표를 주었다가 그가 움직이는 발자취를 보면서 느낌표를 찍기 시작하는 거죠. 아 가능하구나. 아 놀랍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학술대회까지 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은 어쨌든 대중의 흐름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사는 많이 나오지만 학계에서 그걸 인정하는 건 또 다른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저의 평범한 상식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는 교수님들 계시니까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더 남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사회문화적 현상이 됐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야기해본 학술대회가 열린다는 거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등장하면서 영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 좀 자주 쓰게 된 것 같다고. 범접하기 어려운 단어여서 그 단어를 이렇게 기사나 혹은 말을 할 때 쓰는 게 쉽지 않았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 그 영웅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에 가져온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절파세대의 힙한 가치기부, 이 사랑의 열매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연말로 가면서 이제 기부라든지 뭐 불우유돕기라든지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 그러면서 이 사랑의 열매에서 최근에 기부하는 양상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결혼이나 취업, 자녀의 돌이나 생일을 기념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치 기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숫자, 의미 있는 사람 등을 마음에 되새기는 방법으로 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부라고 하는 게 이타적인 남을 위한 행위인데 나를 위한 선물로 여기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온기를 많이 느끼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이 돌 기부를 많이 한대요. 아이가 돌을 맞았을 때 그 돌을 기념해서 어린 자녀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 기부를 하는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1020 세대를 잘파 세대라고 한대요. Z세대 플러스 알파 세대. 그래서 이 잘파 세대들의 힙한 기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매월 2만 원 이상 정기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기부들도 많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 가정, 마을, 팬클럽 단위로 기부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나 K-팝의 인기에 힘입어서 팬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들이 영웅시대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3천만 원 이상 기부할 수 있는 착한 팬클럽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 티켓도 기부를 하시고 임영웅 아티스트도 사랑하는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영웅시대도 임영웅 아티스트 이름으로 또 기부를 하시잖아요. 이런 기부들이 이전에는 팬덤에서 자기 아티스트 이름으로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아티스트가 팬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기부가 현금이라든지 이렇게 물질로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기부 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부 문화에도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힙한 기부라는 거죠. 뭐 힙하다는 걸
세련됐다고 해야 될까요? 유행을 앞서간다고 해야 될까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런 힙한 기부를 하는 사람이고 영웅시대도 임영웅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힙한 기부를 하는 힙한 분들이신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임영웅 아티스트를 사회 문화적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그런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한림 화상재단에서 지난 18일에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부자는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그레이 회원님입니다. 3,000달러를 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한림 화상재단은 우리나라에서 그 화상 환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의 유일한 재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화상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치료 과정이 지난합니다. 제가 그 기부금 행사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화상 병원도 많지 않고 그 치료를 제대로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재단이 하는 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그레이 회원님께서 남편과 사별하시고 또 암투병을 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시던 중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로 많은 위로를 받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부하신 금액은 한림 화상재단의 소아 화상 환자 재활 치료 사업에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이 그레이 회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의료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마음 깊이 공감했고 이번 기부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어린 화상 환자들의 치료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린이 화상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뜻깊은 기부를 해주신 그레이 회원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상 환자들의 특히 소아 화상 환자들의 치료에 써달라고 하면서 3,000달러를 기부하셔서 그게 화상재단에 기부가 돼서 어린 화상 환자들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소방관 분들이 몸짱 달력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 기부금들이 다 화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거든요. 근데 화상 환자들 중에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렇게 정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인데 삶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책 소개는 이효명님이 쓰신 책입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필집인데요. 이 책은 이효명님께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아름다워졌는지 행복해졌는지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소개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덕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이랍니다. 이건 이제 출판사에서 이 책을 소개한 내용인데요. 학창시절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찾아봤던 기억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화려한 조명 속에서 멋지게 무대를 즐기는 가수를 볼 때면 좋아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샘솟곤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매 순간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효명님인데요. 온 마음을 다해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노래에서 위로를 받고 같은 영웅시대와 신나게 공연을 즐기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놓쳤던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대요. 이분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셨는데 눈물이 메말랐던 그 순간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고 삶의 원동력을 찾으신 분이거든요. 여기 책 속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나이가 들면 설레는 순간이 줄어든다고 한다. 더 이상 설레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다. 그런데 저자 역시 효명님 역시 감정조차 메말라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를 펑펑 울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수 임영웅 아티스트가 부른 노래였다고 합니다. 목소리에서 주는 울림과 감동에서 시작된 효명님의 덕질은 지금 설렘 그 자체이고 덕질과 함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인연이 생길까? 등 온갖 질문이 효명님의 매일을 채우고 있는데 이렇게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응원하면서 인생에 대한 기대와 행복을 되찾으셨어요.
이 40대 평범한 주부가 전하는 덕질 이야기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쓰셨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 임영웅 아티스트가 인 악토버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서 힘이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슬로건을 들고 다니시면서 운동을 하시는데 42.195 완주하셨네요. 세상에. 그냥 평범한 분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는데 마라톤 완주라니요. 마라톤만 완주하신 게 아닙니다. 와, 풀마라톤 기록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춘마, 이번에 춘천 마라톤에서 완주를 하셨네요. 제가 최근까지 소식 들었을 때 하프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라톤도 완주를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거든요. 저한테 우주 그림을, 지구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야, 그런데 그림도 그리세요. 요거는 물고기 뮤직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리즈를 그리셔서 그림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만 그리시는 게 아니라 피아노도 배우셨습니다. 피아노를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를 치고 싶으셔서 시간을 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녹턴 완곡 연습 중이시랍니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글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덕질하는 얘기를 에세이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목이 참 좋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글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나 따뜻하게 한 아티스트를 사랑하면서 행복을 되찾은 사람의 이야기들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의 앵커리의 이야기도 나온다라는 스포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